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해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경위도 처음에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두 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실 서훈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쉽게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긴 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맞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했겠죠. 서욱 장관하고 그 전 해경청장한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건 정치적인 그냥 행위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면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삭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국정원에서 46건, 그 다음에 그 국방부에서 그 60건이요. 그것도 국방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게 됐으니까 구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다. 예.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맞으니까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지 그냥 발부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SI 민주당에서는 계속 SI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예. 사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위로 그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군이 최초로 발견했을 때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월북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월북의 증거, 이거는 핵심을 피해가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왜 삭제했느냐? 네. 그러면 메인 서버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첩보를 일단 담아두는 서버가 있다면 그 서버를 거쳐서 메인 서버로 간다고 하면 메인 서버에 가기 전에 이 첩보 서버에 있는 거를 다 삭제했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쟁점들 쭉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온 분들 중에서 박지원 원장은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 나와서 저 똑같은 얘기를 네. 지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인 게 많을 거예요. 예. 특히 서훈 원장 같은 이는 아마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올 때는 일단 됐다.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고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왜 저런 분들은 말씀을 안 하고 침묵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삭제 지시와 삭제 유무인데 네. 이 원본이라는 것이 제가 군은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정보 일을 하면서 국정원 설명을 제가 들은 것을 돌이켜 보면 네. 원본을 생산을 해서 일선 부대에서 올리면은요, 그게 메인 서버에 올라가고 그걸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예.
뭐 저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국정원에 있는 일단 생산된 문건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죠. 지금 단계는 이미 감사원은 끝났고 예. 검찰 단계에 지금 있고 검찰이 뭐 기소를 하겠죠. 구속까지 한 마당에 기소 안 하겠어요? 기소 안 하면은 뭐 대형 사고죠. 그 기소하면은 뭐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왜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서욱, 김홍희 두 사람을 했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법원에 설명을 할 때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했을 개연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보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SI 판단인데요. SI 판단을 저는 비공개 국방위에서 그 당시에 네. 했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방송에서 아직 비공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건 맞지 않아 보여요. 예. 근데 그걸 쭉 들어본 제 판단으로는 예. 이 SI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이 법정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안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이 서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문제되는 문건, 지금 삭제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지금 하는 것이 이 문건들이 몇십 건 있잖아요. 네. 100건 정도 되는 100여 건 되죠. 이것들의 질과 양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이 대목은 지금 여기서 왈가하고 왈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서북풍과 동북풍이 이제 불대로 다 불어온 마당에는 예.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법원에서 뭐 쌍방이 최선을 다해서 예. 법원을 설득하든지 국민을 설득하든지 해야죠. 예.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이 내용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그 오늘 서훈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자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보실장이면 이제 뭐 안보 라인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뭐 그냥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제가 뭐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뭐 다 추측해서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그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좀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첩보 서버. 그러니까 메인 서버 말고요. 첩보 서버는 국정원장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첩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그 그렇죠.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메인 서버는 손을 못 댄답니다. 예. 국정원장이 손을 못 대는데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메인 서버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메인 서버 아닌 곳, 지금 그 서버가 또 다른 네. 서버가 있다는 거죠. 그 서버는 국정원장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어떤 국정원장도 거기 손을 안 댔대요. 할 수 있지만. 근데 박지원 원장은 손 댔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삭제된 그 문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이미 검찰이나 법원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서버에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 이 삭제된 문건이 그 메인 서버에도 있는지 네. 없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판사는 알고 있었다. 판사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됐다고 보여져요. 이건 네. 제 생각이고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조끼요. 이 조끼에 왜 조끼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 해경청장. 네.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이유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난 안 본 걸로 할게. 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조끼가 과연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이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지금 그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저희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정에 가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할지도 지금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그 안 본 걸로 할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청장이 뭔가 진술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 구명조끼 한자는 과연 그게 북한군 건지 아니면 뭐 중국 건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예. 우리 거는 아니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를 고 이대준 씨가 착용하고 있었다까지는 팩트인 거고 나머지를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문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짐작이 안 가요. 뭐 이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중국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올라갔든지 아니면 그냥 바닷속에서 만났든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접촉을 하고 북한 해류 쪽으로 해류를 타고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야말로 진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고요. 해경청장이 왜 이런 뜻의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뭔가 앞에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최대 미스터리로 법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큰 숙제죠. 오늘 이전 정부 안보라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어제는 국정원에 국정감사가 있었죠. 근데 국정감사가 있는 날 기조실장이 면직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사표를 내고 면직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에 사표를 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통상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 기조실장이 임명될 때 네.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임명이 됐다면 그건 국정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통상적인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대통령한테 하는 게 도리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 먼저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저는 회사원이잖아요. 제 위에 부장도 있고 뭐 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임명권자는 사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표 낼 때 사장한테 내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직접 우리 앵커님을 찍었다면 먼저 했다면 임명권자가 예. 그 보직의 임명권자가 사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네. 잘 아시는 분이어갖고 네.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면 그렇진 않습니다만, 처음에 네. 제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사의를 하고 싶다 만약에 네. 우리 앵커님이 나 네. 사의를 표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나를 여기에다가 해주신 사장님께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 신선우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 기조실장이요. 예. 항상 청와대 백으로 옵니다. 청와대가 결정합니다. 가령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내부에서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잘 모르고 또는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서 이 사람은 기조실장으로 적임자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내부에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이 정권의 이 기조실장은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기조실장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둘도 없는 사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법무장관하고 있는 한 장관하고 비길 수 있을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사표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정원장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국정원장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요. 국정원장을 임명을 할 때 그때를 복기를 해보면은 정보를 다뤄보고 정보를 잘 아는 사람 전문가 중에서 고르겠다라는 인선의 원칙을 밝혀가지고 이 국정원장을 외교관 출신을 골랐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국정원장은 외교관이기는 한데 여러 부처에 그 파견을 나가서 특보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경험도 있고요. 국정원 경험도 있고요.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서바이브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를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언론에 있는 분들한테 야, 이 인사 정말 특이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기조실장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깜짝 놀란 건 이번 정권에 들어서 깜짝 놀랄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가 1급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1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숫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20몇 명. 예. 27명이 그런데 이건 사실 특급 비밀입니다. 이건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국정원 쪽에서
이걸 언론에 대고 흘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그 사람들을 일시에 전부 사표를 내가지고 다 가로채워 버렸어요. 이것도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자웅을 겨루는 것이 정말 고독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엊그제 벌어진 일이고 네. 사표를 내는 방법도 대단히 독특하죠. 아무리 국정원장이 바지저고리라고 해도 같이 맨날 앉아서 회의하고 매사를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 거죠. 만약 국정원장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이 엄청 흔들릴 거고요. 물론 국정원장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저 국정원장이 글쎄요, 이 고비를 넘긴다고 그뭐 안전하고 안정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인사 갈등설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갈등설 뿐이겠어요. 저는 뭐 회의를 만약에 했다면 네. 저는 회의도 뭐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의를 했다면 조용하게 회의가 진행됐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후임자가 벌써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이미 상당히 그 갈등이 오래됐다는 얘기고요. 후임자도 검사로 보낸다는 원칙이 있고 아무개까지 딱 결정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국정 예.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국정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흔들렸고요. 무슨 이분이 한 분 사퇴한다고 지금 현재 뭐 국정원이 흔들리고 뭐 자시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다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측근이니까 대통령께 본인이 사의 표명했다 이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분이 뭐 만약에 국정원장이랑 그런 갈등설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을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장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일신상의 이유로 사실 갑자기 무슨 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 나 못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마 언론의 보도는 안 났지만 국정원장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못한다고 했겠죠. 그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근데 이제 거겠죠. 국정원장이 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받았겠죠.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면 또 하나 국정감사가 이제 겸임상임위원회가 화요일부터 진행이 쭉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는 예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나와서 나 몰랐다라고 국정원장이 얘기했고 뭐 밤에 8시, 9시 그 사이에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시리즈가 계속 있는데 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 감사에 와서 야 솔직하게 얘기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은 측근이 아닌 국정원장을 선택하신 거네요. 만약에 신경빈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또 왜 측근을 선택 안 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어려워질 거라고 다 지금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 그 언론의 이슈는 계속 정치권 이슈, 정쟁에 관한 거니까 굉장히 걱정하시고 이 혐오감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네. 우리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들께 직접 지금 정부가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네.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아예 그냥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하셔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8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도 생중계로 이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생중계했던
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회의 자체를 아예 공개하고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지 뭐 않을까 싶은데. 드문 일이죠. 네. 뭐 기억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은 있었는데요. 참 드문 일입니다. 뭐 처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만큼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경제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은 뭔가 메시지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대출로만은 안 되고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A급 채권을 지금 부도를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 강원도가 조금 전에 아마 좀 대책을 발표했어요. 채무를 원래 내년에 갚겠다고 하다가 12월에 갚겠다라고 했거든요.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의 뭐 그런 결정, 대책까지. 저는 이제 이게 감사원에 이미 감사가 결과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문순 이제 전 지사 때요. 이전 도정에서 예,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게 감사원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감사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보증을 할 때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최문순 지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과거의 이 모든 사례 내용이 아마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사실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자꾸 지금 민주당은 키우는 거예요. 더 경제 어려워지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이거는 그냥 빨리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이거를 진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감사원 뭐 다시 감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최문순 지사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저는 더 언론에 드러나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원 감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왜 이 처음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네.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주장은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뭐 레고랜드 자체가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오늘 나올지 오후 2시부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YTN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상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묶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웁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생 파탄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듣고 봅니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 경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뒤에 화면으로도 보이죠. 국회 본관 앞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1,2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회 밖으로 나온 것 말고 그러니까 국회 밖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건 아직 일단은 뭐 계획은 없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현역으로 있을 때 밖으로 한번 나가봤는데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러고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경이 오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계속 좀 당분간은 갈 텐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이제 11월 내내에서 12월 2일까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2일 예산 그 시한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돌파구가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 자금 그것도 김용 수사에서 딱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용 전 의원은 지금 부원장은 논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받고 있는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튀도록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검찰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방화벽을 뚫고 이걸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짐작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나는 안 받았다라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슬슬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용 원장이 이제 두 번째 방화벽은 김용 원장이 착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내지도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슬슬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검찰 수사만을 놓고 보면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제 뭐 저렇게 많이 모이고 한 것은 뭐 하여튼 문재인 수사와 이재명 수사가 지금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수사가 이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자금 김용 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일부는 기소가 돼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튀어나오면서 선거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에 결정적 증인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이 수없이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정 의원님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개인이 원래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이 해결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손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손익계산 안 하고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맨 수사 지금 대상인데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분을 계속 저렇게 방탄하면서 하는 거를 보는 게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민주당에서도 손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뭐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 뭐라고 보이냐면요. 이재명 방탄 규탄한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이재명 대표 방탄. 그러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